딸이 저를 요양원에 버렸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서 지내셔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결국 버려지는구나. 하지만 한 달 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5 박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곁을 떠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자꾸 깨고 병원에서는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딸 민경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시집간 딸 내 집에 얹혀 사는 게 싫었거든요. 하지만 딸이 워낙 간곡히 청해서 결국 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함께한 10년, 민경이는 정말 잘해줬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하며 잘 따랐습니다. 사위도 친어머니처럼 대해줬습니다. 명절이면 제 친정 쪽 제사까지 함께 지내주더라고요. 아, 나도 복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민경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무슨 큰일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요. 길을 의심했습니다. 왜? 엄마가 뭘 잘못했니? 불편하게 한 게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엄마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물어봐도 제대로 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집을 나왔습니다. 민경이가 짐을 꾸려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왜 우는지는 서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방에 짐을 풀고 나니 민경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을 때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결국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민경이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고 자꾸 시계를 봤습니다. 오래 있지도 못하고 한두 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오늘은 일이 있어서. 매번 그런 식이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는데 저는 항상 짧은 면회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역시 나를 짐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수록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날 진실을 알게 된 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위가 혼자 왔습니다. 민경이 없이 사위 혼자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차를 마시던 사위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민경이가 암에 걸렸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작년 여름에 진단받았어요. 그때부터 치료 준비하느라 어머님을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 이미 네,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신 건 민경이가 수술받기 직전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도 시작했고요. 왜 말을 안 했니? 어머님 걱정하실까봐요. 민경이가 면회 올 때마다 화장 진하게 하고 가발 쓰고 왔습니다. 어머님 앞에서만큼은 건강한 척하고 싶었대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딸의 창백한 얼굴, 짧았던 면회 시간, 억지로 짓던 미소,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늦은 밤의 결심,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 아픈데 엄마는 서운하다고 삐져 있었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이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땅이었는데 딸네 집에 있으면서는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땅 좀 팔아주세요. 급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놀라더군요. 어머니, 이 땅 지금 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급하게 파시겠어요? 네, 빨리 팔아주세요. 10년 사이에 땅값이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내놓자마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보름 만에 8억 5천이라는 큰 돈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민경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치료 잘 받고 있어요. 엄마가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치료 받자.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선생님한테 가자. 전화기 너머로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바로 서울 큰 병원으로 민경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유명한 암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밀 검사를 다시 받게 했습니다. 1인실로 옮겨. 편하게 쉬면서 치료받아야지. 엄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땅 판 돈으로 딸의 치료비를 모두 댔습니다. 최신 항암제, 면역치료, 영양제. 좋다는 건 다 해줬습니다. 요양원 생활비는 제 국민연금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저 딸이 건강해지기만을 매일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경이의 검사 결과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님, 완치 판정 나왔어요. 사위가 전화로 외쳤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도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그 땅이 결국 우리 딸을 살렸구나. 민경이가 완치 판정을 받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과 사위가 함께 요양원으로 왔습니다. 엄마 다시 저희 집으로 가세요. 아니다. 엄마는 여기가 편하다. 엄마, 제가 건강해졌어요. 이제 제대로 엄마를 모시고 싶어요. 그동안 효도 못한 거 이제부터라도 할게요. 민경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경기도에 작은 전원주택 하나 계약했어요. 텃밭도 있고 방도 넓어요. 거기서 같이 살아요. 남은 돈으로 딸 4가족이 집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요양원을 나온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딸 4가족과 함께 경기도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딸과 함께 텃밭에 나가 고추며 상추를 돌봅니다. 사위는 주말마다 밭을 갈아주고 손주들은 할머니 키운 채소가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저녁이면 마당에 평상을 펴고 모두 함께 앉아 수박을 먹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 이게 행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가끔 자식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딸이 저를 버렸다고 짐으로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도 그들 나름의 이유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만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숨겼을 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가족의 사랑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엔 통합니다. 저처럼 늦게라도 진실을 알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가 진짜 행복의 시작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함께 위로하고 응원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